안녕하세요. 법률 119 법률닥터 이청규 박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30년 만에 올리는 전환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연령에 관한 여러가지 제도가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영상은 대법원 65세 판결 후폭풍 1탄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도 70세로 상향과 대법원 65세 판결 후폭풍 2탄 내가 죽으면 얼마나 더 받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대법원 65세 판결 후폭풍 3탄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도 70세로 상향할 경우에 위헌인지 또는 합헌인지란 주제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에 대한 연령을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무임승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판단은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연령 조정에 따라 법률상 금전적 지원을 받지 못한 사안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참전 유공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합헌이라고 판시한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무임승차와 같이 일반적으로 수혜적 지원을 축소할 경우에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전혀 가지지 못해서 현저히 자의적일 경우가 아닌 한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는 구 참전유공자법에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게 국가유공자법에 의해서 보훈급여금과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두 지급금의 성격이 유사하다는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한정된 재원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참전유공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차별이 객관적으로 정의한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다른 참고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판결문에서 사회보장적 급여인 연금제도와 같은 수혜적 성격의 법률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전혀 가지지 못해서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춰봤을 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이 상향 조정을 위해서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더라도 재산권 침해, 평등권 위해 등 기본권 침해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인 직군의 가동연한을 설명해 드립니다. 여기서 가동연한이란 사람이 일을 해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최후 연령을 의미합니다. 가동연한은 사람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경우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에 의해서 사망하거나 또는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판례에서 인정하는 직종별 가동연한은 화면과 같습니다. 먼저 변호사 같은 경우에 대법원 판결에서는 가동연한을 70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사와 같은 경우에 대법원 판결에서는 65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소설가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은 65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째 개인택시 운전자와 같은 경우에 60세로 대법원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 65세 판결 후폭풍 3탄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도 70세로 상향할 경우에 위헌 또는 합헌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대법원 판결의 후폭풍은 계속될 것입니다. 즉 현행법상 60세 근로자 정년 하한선에 관한 쟁점과 고용시장을 둘러싼 청년과 5060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고용과 노동, 임금과 복지, 노인과 인구정책에 이르기까지 사회경제 정책 전반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앞으로 예상되는 혼란을 막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법률 119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 119 법률닥터 이청규 박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친절한 이웃 법규부가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남겨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률 119 법코디 초리였습니다.